하루에도 몇 번씩 되묻게 되는 순간, 응? 뭐라고? TV 소리 좀 더 키워봐. 이런 대화에 혹시 익숙해지신 건 아닌지요? 요즘 대화가 자꾸 헷갈리시진 않으셨나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귀야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면서 몇 년을 그냥 넘기셨죠. 근데 어느 날 손주가 조용히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못 들으시고 저 애가 요즘 말을 안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였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문제구나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청기를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지 소리를 되찾는 것뿐 아니라 건강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보가 정말 중요하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TV 볼륨을 조금씩 올리게 되고 전화 통화할 때 뭐라고요? 하고 되묻게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특히 손주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예전처럼 또렷하게 들리지 않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왜 자꾸 대묻냐, 귀 좀 뚫어,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죠.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멀어지더라고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친구들과 만날 때도 못 들으니까 자꾸 빠지게 되고 나중엔 아예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대화를 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직 괜찮아 하면서 미루는 사이 우리 몸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력 저하를 오래 방치할수록 뇌에서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뇌가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점점 퇴화되는 거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청기를 늦게 하면 적응도 늦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뇌가 소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난청을 방치할수록 인지력 저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이것이 기억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단순하게 소리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일찍 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청력 손실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귀와 뇌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회복됩니다. 대화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소중한 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의 목소리, 새들의 지저귐, 좋아하는 음악까지 말이에요.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세상과 이어진 느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이분은 보청기 착용 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났고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보청기는 노인처럼 보여서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눈에 잘 안 띄는 초소형 보청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귀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타입이나 귀 뒤에 숨겨지는 타입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소리가 울려서 불편할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기술로는 음질이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소리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라는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보청기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택이니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경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건강보조기기일 뿐이에요. 안경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시력이 나빠지면 당연히 안경을 쓰죠.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미리 하는 사람일수록 잘 적응하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청력이 너무 나빠진 후에 시작하면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그리고 보청기 착용 후 주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효과도 큽니다. 대화가 다시 원활해지면서 가족들과의 소통이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청기 하신 후로 가족 모임이 훨씬 화기애애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청력 검사입니다.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센터에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어느 정도 들리지 않는지, 어떤 주파수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 상담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찾는 거죠. 세 번째는 내게 맞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활 패턴, 청력 상태, 예산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2시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착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2주 지나니까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청기부터 착용해요. 보청기 센터를 이용하실 때는 AS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첫 걸음을 뗀 분들입니다. 보청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신 것 자체가 큰 용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보청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변화는 느리게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늘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서 내일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디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다시 또렷해지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귀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지만 보청기는 그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검사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관계 회복 꿀팁을 정성껏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유익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또렷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